자, 8월 3일 용산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개사유인지 보는데 원재료죠. 그리고 아래 대금은 현금으로, 그리고 어음으로, 외상으로. 그럼 현금,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용산전자한테 구입한 거니까, 자, 매입매출 전표에 8월 3일날 51번 매입과세고 CPU를 300개 8만원짜리 샀어요. 거래처는 용산전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현악. 자, 차변에 원재료 맞고 대변에 현금으로 640만원, 대변에 어음으로 500만원, 대변에 외상으로 15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끝이죠. 자, 다음 8월 5일 신암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샀고 현금, 어음, 외상미수금 방금이랑 똑같죠? 그냥 메모리 샀다는 것만 틀린 거지. 방금하고 분계 똑같으니까. 자, 얘도 입력하면 8월 5일날,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습성이 위에 51번 매입과세인데 그대로 하고 싶으면 엔터 치면 그대로 51번 매입과세예요. 51번 안 쳐도. 자, 그리고 메모리 400개 5만원씩. 거래처는 신암전자, 분계는 현악. 대변에 현금 200만원, 대변에 어음 200만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1800만원. 되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8월 7일 사무실용 비품을 만세물류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구입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만원은 거래처 범어산업부에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예금 이체 수수료는 700원이며 동구자에서 자동 출금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495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죠? 495만 원 줘야 되는데 이 중에 200만 원은 현금이고 또 200만 원은 어음 배서 양도했고, 그럼 95만 원인데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 게 이체 수수료에서 보통 예금에서 95만 700원이 나갔다는 거죠. 이체 수수료에서 95만 700원이 여기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700원 부분도 이 분계 아래 같이 녹여 넣어야 되니까 이 수수료 비용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고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 구입한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입력할게요. 8월 7일날 51번 매입과세, 비품이
50만원. 거래처는 만세 물류로부터 샀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200만원이고, 대변에 어음 배서양도 받을 어음, 그리고 범어산업계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데 95만원이 아니라 95만 700원이 나갔다는 거죠. 그죠? 95만원이 아니고 95만 700원이고, 얘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해서 얘까지 같이 써줘야 되겠죠. 분계를 여기 700원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액 맞춰가지고 쓰는 거, 그것만 본인이 이제 한번 응용해서 본인 편한 대로 수수료 먼저 썼어도 되고, 저는 마지막에 이 금액을 700원 더해서 차변 모자라게 해서 써도 되고, 그것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론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8월 9일 위 8월 5일 신암전자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이 있어 100개를 반품하고 대금은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라 발급받은 거죠. 매입했던 거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그럼 8월 5일날 우리가 이 앞에 문제에서 메모리 400개 5만원짜리 산 것 중에 100개를 반품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5만원짜리인 거 방금 확인했으니까, 자, 얘는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9일날, 그리고 얘 반품 매입 환출이고, 마이너스 100개 5만원짜리 신암전자 전자예요. 외상대금하고 상계했다라고 나오면 그냥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에 마이너스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하셨죠? 자, 다음 8월 12일 주식회사 만천철강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200만원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당좌예금,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원재료니까 지급어음.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그래서 52번 매입 영세. 8월 10일 날 52번 매입 영세 원재료 1,500만원 만천철가 원재료 산 거 맞고, 수표 발행한 거 200만원, 어음 발행한 거 1,300만원.
다음 8월 11일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회계팀 서적이 산 거고 거래처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계산서죠. 계산서고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에 있어요. 그러면 매입인 거고. 자료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에 있고 계산서니까 53번 매입 면세. 자, 그럼 분계는 조세법전 책 산 거니까 도서 인쇄비라고 써야겠죠. 자, 여기 작성일자가 틀렸어요. 11일이어야 되겠죠. 작성일자가 11일로 수정해서 보시고 작성일자에 써야 되는데 됐나요? 그럼 8월 11일 날 53번 매입 면세 조세법전 금액은 30만 원. 자, 이번에는 거래처 추가하는 거 우리 어제는 플러스 키 누르고 해봤죠?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F2번 누르고 F2번 누르면 아래 신규 등록이라고 있죠? 신규 등록 누르면 코드 번호 실수하시는 분은 이게 좀 더 편해요. 코드 번호 실수 많이 안 하죠.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라고 이거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F2번 눌러서 신규 등록 누른 거예요. 그럼 거래처 코드는 302번, 거래처명은 제1문고, 얘는 특별한 말 없으면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 아니고 대표자는 이태식. 정보가 이것만 있으면 얘 쓰면 편한데 지금 업태, 종목, 그리고 주소 이걸 못 썼죠. 그래서 여기 필요적 기재사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걸로 쓰면 이것만 정보를 주면 얘 쓰면 되는데 다 못 썼죠. 그래서 그럼 아래쪽에 더 써줘야 돼요. 거래처 클릭하면 아래쪽에 들어오니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보여주면 정보 있는 거 줬으니까 다 써줘야지. 그럼 업태는 도매, 소매, 종목은 서적, 거래처는 국채보상로 582. 그럼 이제 다 되었고 종이계산서죠. 그러니까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우리는 도서인쇄비인데 회계팀용 서적이니까 800번대의 도서인쇄비고 대변에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다음 8월 12일 한국 소프트웨어 주식회사에 의뢰한 업무용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어 인수하고 대금 3,525만원 중 10만원은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3번 매입 면세.
자, 이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된 건 개발비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는 304번으로 등록해라. 자, 문제는 거래처 이름만 알죠? 한국 소프트웨어. 그럼 그것만 쓸게요. 얘는 의리 없이 자기 혼자 사업자 등록번호 써놨지만 우리한테 문제는 안 줬잖아. 그죠? 그냥 이름만 쓸게요. 자, 그럼 계산서 받은 거니까 8월 12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소프트웨어 개발한 거고 대금은 3,525만 원. 거래처는 자, 플러스 키 누르고 그냥 한국 소프트웨어 주. 플러스 키 누르고 할 때는 거래처 코드 번호 주의해야 되죠. 엔터 치고 나서 엔터 두 번 딸랑 치면 안 돼요. 304번. 자, 그리고 얘도 그냥 계산서니까 전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분계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고 얘를 개발비라고 쓰라고 했고. 자, 대변에는 우리 분계도 안 보고 제가 들어왔다, 그죠? 1,000만 원은 어음 발행이 있어요.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죠. 그럼 나머지는 왜 상했대요? 뭐라고 쓰죠? 미지급금이라 쓸 거죠. 그럼 그냥 분계는 다 미지급금이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13일 영업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 승용차 1500cc가 고장이나 주식회사 제일자동차로부터 정비하고 정비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거래처 코드 306번 등록. 자, 그럼 이번에도 그냥 이름만 줬으니까 이름만 쓸게요. 세금계산서 받았고 1500cc 승용차를 수리했어요. 그러면 1000cc 초과 차량이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그래서 54번 불공.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차량 유지비고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차량 유지비에 800번대 그리고 현금 지급했어요. 날짜 8월 13일 날 54번 불공 정비대금 승용차 정비대금이 33만원에 포함이니까 30만원에 별도. 거래처는 플러스 키 누르고 주식회사 제일자동차 코드 번호는 306번. 전자세금 계산서고. 그럼 이제 불공개 사유에 들어왔죠. 불공개 사유에서 F2번 누르면 세 번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불공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할게요. 자, 차량 유지비 800번대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8월 14일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골프용품을 동호 골프용품으로부터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조인세금계산서 판매.
디자인 연결되는 말이 없어요. 그만지게 한매하고 끊어버렸죠. 자, 그럼 공급가액 200만원, 부가가치세 20만원, 전액 현금 지급했고 대표이사 개인적 금액은 사용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이런 거 뒤에 있는 이 줄 안 적혀 있어도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죠.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근데 종이 세금계산서 한 매를 받았으니까 54번 불공이고, 자, 대표이사 지금 이 아래쪽 답 신경 쓰지 말고 대표이사가 이름도 안 알려주는데 시험 때 이름 알려주고 거래처 써줘야 돼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는 가지급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직원한테 주면 복리후생비인데 대표이사한테는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왜냐면 돈 다 돌려받고 이자도 받아야 되거든.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이 이다운 과정 하시면 그 정리하는 거 서식 공부할 거예요. 법인세에서. 그럼 가지급금에 대표이사 이름 넣어야 돼요. 전에 시험 때도 대표이사 이름 안 넣고 거래처가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래처 대표이사로 500번에 하나 넣을게요. 그냥 하면서. 자,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받았고 불공제니까 8월 14일 날 54번 불공 골프 용품을 샀고 공급가액은 200만원의 별도 동호 골프 용품이고 전자 아니니까 종이니까 띄워놓고 불공제 사유는 지금 기본으로 잡혀있는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분계는 일단 혼합으로 할게요. 자, 가지급금으로 하고, 자, 거래처에서,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거래처 코드에서 플러스키 누르고, 플러스키 누르고, 그냥 500번에 대표이사, 동시 대표이사. 대표이사로 500번 하나 만든 거예요. 플러스키 눌러서. 그래서 대표이사로 얘를 바꿔주고. 대표이사 이름 줬으면 그 이름 거래처 들어가 있으면 그 선택할 건데 없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다음. 자, 8월 16일 판매거래처 선물용 화장품을 만세물류로부터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는데 판매거래처 선물용 그러면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렸으니까 54번 불공. 그럼 분계는 접대비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가겠네요. 그럼 8월 16일 날 54번 불공 화장품을 샀고 70만원이고 거래처는 만세물류.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분계는 혼합. 자, 판매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다음 8월 17일 A 재료를 수입하면서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관세 등 재비용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작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자, 그럼 얼마를 지금 줬다는 이야기죠? 세관에
총 100만 원 줬다는 이야기죠. 부가가치세하고 관세 재비용하고 100만 원 줬다는 이야기죠. 물건 가격은 세관장한테 줄 필요 없잖아. 물건 가격은 외국 회사에 줘야지. 95만 원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 95만 원과 관세 5만 원에서 1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해가시죠? 분기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 이 부가가치세 95만 원은 매입세 공제되나요? 지금 수입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그럼 얘는 A 재료 산 거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죠? 공제되는 매입세 95만 원의 계정 과목은 뭐죠? 부가세 대급금. 그럼 관세나 재비용 5만 원은 이게 부가가치세도 아니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도 이제 일반전표 때 그 생각 아직 가지고 있어야지. 일반전표 때는 관세는 취득원가 포함한다, 당연한 표정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또 빡 안 떠오르죠. 그죠? 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인 거고, 얘는 지금 수입하는 것도 취득시 부대비용이죠. 원재료 사는 거라서 원재료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분계 이해가셨죠? 자, 그럼 자, 분계 잘 이해해야 돼요. 17일날 55번 수입, A 재료를 수입하는데 950만 원의 별도이고, 김해 세관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줬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나. 그럼 차별에 부가세 대급금만 나왔잖아. 그죠? 그럼 얘 맞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로 5만원 관세 재비용 대변에 이 돈을 뭘로 줬죠?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했다. 자,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겠죠. 자, 계속 이야기하죠. 이건 명목가에 얘 만들기 위한 거고, 이 돈을 세관장한테 줄 일 없잖아. 컴퓨터도 그걸 알아요. 수입세금계산서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가지고 분계하기 아래 나온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촉이 빠르신 분은 느끼실 텐데,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이 다음 뭔가를 더 하려고 했다는 전초전이죠. 이해간다고 말하는 것. 자, 만약에 지금 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공제 안 되는 거였으면, 우리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했죠? 불공제 매입세액들. 불공제 매입세액들은 비용 처리하거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였죠. 30만 원인데 3만 원 차량 유지비, 차 사는 거 쓰면 차량 운반금. 공제되는 것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제가 매입세액 이야기할 때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 표현하는 이유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공제 안 되는 건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으로 처리할 거잖아. 그죠? 이해가셨죠? 정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자, 이번엔 100점짜리. 자,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A0가 아니고 승용차 2000cc를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승용차라 적었어요. 승용차 2000cc를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자, 그럼 과세이용은 뭐죠? 얘도 세금계산서니까 신고는 해야 되거든. 집어넣고 빼려면 그 과세이용은 54번 불공밖에 없죠.
그죠? 그럼 54번 불공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950만 원이고 세금 95만 원이고 김해 세관 전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자 이제 분계 생각해 볼게요. 이 부가가치세 공제 안 돼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95만 원은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취득원가 포함시켜야 될 거잖아. 얘 샀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도 날린 거죠. 자산값에 포함해야지. 차 샀으니까. 그럼 95만 원은 차량 운반고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관세나 재비용은 얘도 차량 운반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분계는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불공제 사유는 3번이고 자, 얘 분계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이죠? 자, 분계 이해 가시면 이번엔 메인 매출 존표의 아래에 54번 불공해서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입력하면 또 다른 느낌일 거야. 아래 분계에서 느낌이 팍 다르게 다가오죠.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문제 나오면 분계 입력하면서도 다 틀려요. 그래서 아래에 이 분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데 이천시 승용 차면 54번 불공 950만원 김해세관 전자해역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위에 55 수입하고 얘하고 둘이의 차이는 부가세 대급금은 환급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쓴 거고 얘는 환급 안 되니까 취득원가 포함시킨 거 차이의 분계만 들어와야지. 둘 다 서희세무계산서 받은 거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회계 처리는 공제 안 된다고 해서 차값을 세관장한테 줄 일은 없잖아. 외국의 차 회사한테 줘야지. 그죠? 과거에 GM사한테 자동차를 수입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다들 한 번쯤 입력해봐야 아래쪽 금액을 완전 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 도와주려고 얘 둘이 합친 공급 대가 써주니까 오히려 또 고민이 돼요. 그래서 수입일 때 분계를 생각하면 100만 원만 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 54번까지 갔다가도 분계에서 실수할 수 있어서 해보자고 한 거예요. 뭔지 이해가시죠? 예. 자, 다음 8월 18일 여름철 더위로 인하여 대형 공구에 의뢰하여 공장 내부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대금 275만 원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했대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 과세품이냐? 근데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57번 카드 과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입한 거는 공장 내부에 쓸 에어컨, 우리 영화 같은 경우에 쓸 비품이죠. 비품이고 미지급 금액 카드사가 나오게. 그럼 8월
28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자, 우리 에어컨을 샀고 275만 원 쓰면 분리. 자, 거래처는 대현 공고에 산 거죠. 여기 쓰는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은 거래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카드사는 분계해서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된다 쓰는 거고,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쟤한테 샀어요 라고, 제가 부가가치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카드고, 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4번 카드 누르면 미지급 금액 카드사. 그럼 2번이래. 그럼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만 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8월 23일 매출처에 추석 선물로 만세물류에서 미가공 축산물인 갈비 세트를 28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 결제했으니까, 자, 과세품이냐 면세품이냐 보는데 금액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과세품 면세품 봤더니 미가공 축산물인 갈비 세트래요. 그러면 면세품이죠. 미가공 농수산투산 임산품은 면세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58번 카드 면세가 되겠죠. 카드 면세. 자, 그럼 8월 23일 날 58번 카드 면세. 우린 갈비 세트를 사고 28만원이고, 만세물류 BC카드, 이번에도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 금액 카드 사고, 매출처 선물 보내는 거니까 800번대 접대비다. 하셨죠? 다음 8월 25일 일간지에 신제품 광고를 하고 광고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이면 확인 후 발급받았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금액은 공급 대가가 있으니까 61번 현금 과세고, 우리는 신제품 광고한 광고비니까 광고 선전비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럼 8월 25일 날 61번 현금 과세, 광고비 330만원 쓰면 분리되고, 매일일보 그냥 분계 현금으로 하고 광고 선전비 800번대. 다음 8월 27일 영업부 업무용 마케팅 관련 서적을 영풍문고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과세품 면세품 봤더니 금액에선 모르겠고 책이네요. 그러면 면세품이죠. 그래서 62번 현금 면세. 영업부 업무용 마케팅 서적이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8월 27일 날 62번 현면 마케팅 관련 서적이고 30만 원 명품 문고 그리고 도서 인쇄비 800원대다.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전자발행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발행하면서 수정세금계약서도 전자발행으로 쓰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기출문제 가지고 나오는 타입들을 좀 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
시작할까요?